안녕하세요. 고명숙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부모님 타입과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아, 제가 그때 주브나일 딜링컨시에 대한 드라마를 김혜수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판사로 나오는 그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마지막 10회인가를 보고 나서 어, 조금 며칠 동안 마음의 몸살을 좀 앓았어요. 아, 왜냐하면 어른은 아이들은 이제 미성년자고 또 아이들은 한참 생각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풀포기나 아니면 나무나 뭐 꽃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자기의 그 근성도 있고 자기의 DNA도 있고 자기의 그 뭐라 그러죠? 템퍼러멘트를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은 또 거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부모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설사 이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사람은 이블이 있다고 evil 악마죠. 악마가 정말 있다는 거예요. 악마 같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그 전에 조금 잠깐 했었는데 저도 살아보니까 마음밭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어른이.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순자의 성선설, 성악설, 순자와 누구였죠? 갑자기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이 있잖아요. 순자가 성악설이어가지고 그때 중학교 때인가 처음 그걸 배울 때 왜 순자는 순한 건데 왜 악설이지 이런 느낌을 해서 그때부터 안 잊어버렸었거든요. 근데 정작 성선설을 이야기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성악설, 성선설도 있지만은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인성은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이 조금 약간 그 어떤 그 뭐 아이들이 마음이 약하기보다는 저는 그거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심파티, 엠파티 그런 거 있죠. 동정, 그다음에 엠파티를 제가 또 생각이 안 나네요. 한국말로. 엠파테릭 마인드라 그래서 남의 신발 속에 남의 안에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어, 부족하게 태어난 그것도 어쩌면은 조금 장애로 태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자폐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것이 아이가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그런 데 있어서 살짝 약하면은 다른 사람이 울고 이러는 걸 보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울면은 이렇게 놀래서 뭐가 엄마 왜 슬퍼? 뭐 이러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화를 내고 다른 친구들이 그러는 걸 봐도 불편해하고 화를 내고 그럼 누가 울으면 우리가 동정심이 유발이 돼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게 정상인데 이 아이들은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아주 그냥 뭐 무관심하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면서 약간 폭력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엄마가 울면 막 집어 던지면서 더 화를 내고 뭐 이러는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른들이 어떻게 이제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이제 이렇게 훈육하고 이렇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달라지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미국 부모들을 기준으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인 부모는 어때요? 이 디스커션이 가능한, 토의가 가능한 아이하고 앉아서 의견을 주고받고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고 힘이 없다 그래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약자라 그래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아이와 앉아서 이제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비록 5살짜리 아이고 7살짜리 아이지만은 그걸 갖다 네가 뭘 알아 그러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5살, 7살 짜리지만 그 아이의 그 정도의 레벨의 생각에서 부모가 그걸 어른 생각으로 해석해서 아이를 이해하는 그렇게 해서 설사 안 좋은 걸 아이한테 시켜야 돼도 아이가 동의하에 이렇게 시킬 수 있는 끝까지 설득을 해서 아이가 스스로 싫지만 오케이 하고
예를 들면 무슨 뭐 반찬 같은 것도 시금치 반찬을 안 먹고 아이가 입에 다른 뭐 피자라든가 안 좋은 음식을 찾는다 그랬을 때 부모가 아이한테 윽박 지르면서 그런 것만 먹으면 안 된다고 몸 건강이 망친다 이러면서 윽박 지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어른의 파워로 아이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리고 아이하고 같이 엄마도 먹기 싫은 거 굉장히 많은데 엄마가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괜찮아졌는데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아이하고 대화가 되면은 그렇게 하면서 어프로치하는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참을성이 있어야 이제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없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많은 어른들이 특히나 이제 우리 한국 문화는 아이들이 뭘 알아 하는 그 정서가 무의식 속에 다 있어요. 어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이제 달려 있는데 그런 이제 민주적인 부모가 있고 그다음에 아주 아이한테만 그냥 무조건적인 그 부모. 굉장히 차일드 오리엔티드 된 부모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굉장히 아이를 막 지나치게 보호하는 부모. 그래서 내 아이는 절대로 나쁜 아이들하고 놀면 안 되고 저런 질 안 좋은 아이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내 아이가 그런 걸 배우면 안 되고 내 아이는 내가 꽃밭에서만 키울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무거나 막 아이가 너무 예뻐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이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 뭐 이러면서 아이를 아주 그냥 퍼미시브하게 키우는 부모들. 이제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주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아무 자식 교육에 관심도 없고 자식 키우는 데 관심도 없는 부모들. 그다음에 그냥 아이들 밥이나 먹이는 부모들 아니면은 그조차도 안 하고 당신 삶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는 부모들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삶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또 이혼하는 가정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거치다 보면은 부모가 자기의 이기심대로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자기 자신을 추스리지를 못하니까 결국엔 아이들이 이제 두 번째가 되고 자기가 첫 번째가 되는 그런 이제 부모들. 그래서 다양한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부모들하고 그러면 이제 전적으로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부모의 관심을 못 받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그전에도 많이 했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피폐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은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아이들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지나치게 보호하고 아무거나 다 들어주고 이런 부모의 아이들은 굉장히 버릇도 없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졸단 피터슨이 God the Emperor of the Universe라는 이 우주의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우리가 말하는 왕자와 공주인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왜냐하면 부모가 모든 거를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그런 독립적인 그 자기 결정권 자체를 이렇게 무시하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엄마가 아빠가 다 아니까 엄마 아빠 해주는 대로 우리는 비단 그 뭐다 비단 융단이라 그러나요? 그 완전히 질 좋은 카펫을 쫙 깔아줄 테니까 니네 인생에 너네는 사뿐히 그 카펫을 들여밟고 가기만 해. 그럼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뒤에서 다 해줄게. 그러면 이제 이만큼 아이들은 또 뭘 해야 돼요? 페이백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김은숙 작가가 말했던 이윤숙 작가가 말했던 그 왕관을 쓰려는 자 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것처럼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아이들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 학교 가라 그러면 이 학교에서 친구랑 참 재밌게 잘 지냈는데도 울면서 이 학교로 떠나야 되고 부모의 말을 듣고 반항도 못하고 그죠? 그렇게 아이들은 이제 값을 치르고 또 다른 그 반대의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항상 불안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요 반대의 집안에서 자라는 애들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dysfunctional home이라고 그러는데 dysfunctional home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집 아니면 굉장히 폭력적인 집, 굉장히 폭력적이고 경제적 또 둘 다인 집.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폭력은 없는 집이 있고 굉장히 폭력은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집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집안은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좋은 집안의 부모가 막 능력이 있는 집도 어쩌면은 디스펑셔널 홈이 될 수가 있겠죠. 아이들에게 부모가 폭력으로 아이들을 다루면은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요구를 하고 이러면은 그런데 이 둘 다인 집이 있죠.
뭐 가난하면서도 폭력적이면 이제 아버지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안 풀리고 엄마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안 풀리니까 그걸 아이들한테 이제 푸는 집들. 그건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막 싸우면서 아버지가 엄마를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뭐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집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선생님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많이 이제 몸살을 앓는 동안에 그러면 도대체 이 두 그룹의 아이들 중에서 누가 좀 더 희망이 있을까? 학교 교육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이제 잘 살면서 폭력적인 집은 빼놓고요. 가난하고 폭력적 이렇게 디스펑셔널 패밀리라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막 많잖아요.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제 어른에 대한 분노가 이제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분노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부모가 그런 거를 나한테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 없어 나한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분노가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른에 대한 분노지만 그 분노는 다 때려 부시는 분노여도 이 아이들은 아직도 미성년자고 약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 한 명의 어른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 삶의 인생에 나타나서 이 아이들에게 그런 이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해주면 아이들이 제일 필요한 그 세네 가지를 해주면 이 아이들은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분노와 이 아이들의 그 주브나일 딜링컨시 같은 그런 버릇없음과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이 그 분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거든요. 어른의 복수의 마음으로 어른을 복수한다는 마음으로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꼭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교사들한테도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교사들이 필요한 아이들이죠. 그리고 교사들이 정말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 뭐 교사의 소명, 막 사명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교사예요. 아이들이 그냥 마이너라는 거 알고 미성년자라는 거 알고 아이들이 힘이 없다는 거 알고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타내는 선생님한테 하는 그 버릇없는 행동, 욕, 또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른에 대한 분노가 자기 친구들에게 아니면 반 아이들에게 나오고 그렇게 버릇없음으로 나온다는 거를 그냥 아는 거예요.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이니까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갑자기 그냥 막 해주는 건 아니고 서서 이 아이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그죠? 이 아이들의 분노를 표출하도록 무슨 상담사 같이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과 맺어가면 많은 아이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중에 자기 부모가 아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아이들이 돌아와요. 다시 트랙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실은 희망이 있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인간적인 선생님을 만나면 이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문제는 누구냐면 이 반대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왕관을 씌워주겠다고 하는 이 집의 아이들. 부모가 비단 뭐 보류를 다 펴놓고 비단길을 만들어 놓고 정말 비싼 부드러운 카펫을 깔아놓고 그 아이들 인생에 부모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다 하는 그 아이들은 부모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 자체를 허락을 안 하죠. 허락을 안 해요. 그죠? 자, 보세요. 지금 한국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혁신학교를 어디 강남인가 어디에서 한다 그래서 플랜카드에 나는 너를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 뭐 학부모 시체 위에 혁신학교를 신청해라. 무시무시한 말들을 아이들이 지나가는 데에 아이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보고 하는 데다 다 붙여놔요. 또 아이들을 내세워서 플랜카드를 들게 하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선민들이야. 너희들은 일반 아이들하고 섞이면 안 되는 아이들이야. 그냥 부모가 말을 안 해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선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하이 클래스로 취급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도 돼.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학교도 절대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오는데 가면 안 돼. 거기에 막 이중 무슨 뭐죠? 부모들이 그 동남아시아의 엄마 아빠를 가진 그런 아니면 외국인 아버지 엄마를 가진 이런 아이들하고 놀아도 안 돼. 가난한 집 아이들은 전부 다 더러운 아이들이야. 걔네들은 인간이 아니야. 부모들이 뭐 그렇게 가르쳐요, 말로? 물론 뭐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부모들의 행동 속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그걸 보면서 혀를 차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 나쁘게 잘못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우리가 마음에서 남을 바라보고 남의 어려움을 가졌을 때 그 어려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 아픔이 나도 같이 느껴지고, 그죠? 그런 거를 못 느끼는 아이들로 자라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삶에는 계급이 있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급이 지금 현대사회에는 다 돈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들도 이렇게 뭐 혁신학교니 뭐니 막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내 아이들은 특성화된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특성화된 학교라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런 뭐 영재고니 과학고니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자사고를. 그래야지 벌써 아이들이 추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이들을 필터링을 해서 그 아이들만 추려져서 그 부모들 마음속에는 사람이 될 놈들만 추려내서 그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로 내 아이들을 같이 거기서 키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거기서 따로 자라서 대학도 좋은 데를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았어요. 이 아이들을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방법이 없겠구나. 부모들이 완전히 갑옷을 입고, 그죠? 이 아이들이 어느 선생님의 정말 인간적인 선생님을 만나서 너 친구한테 그러면 안 돼.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 우리가 사람은 다 존중하지. 가난하게 태어난 아이들도 다 존중해줘야 되고 너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존중해줘. 이러면 부모들이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러니 선생님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별로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이 아니고 뭐가 도덕적으로도 옳고 그름을 모르고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 폭력으로 행사하고 자기가 안 되는 삶에 대한 분노를 아이들한테 폭력으로 행사하고 또 배우자에게 폭력으로 행사하고 이렇게 자란 이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어른의 손길이 다른 어른, 집 밖의 어른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친구들이 그런 선생님을 만났을 때 뭐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디 동네에서 요즘 동네 어른이 없으시잖아요. 옛날에는 동네 어른들이 그죠? 아이들 그냥 아무나 보면 내 자식같이 훈시도 하시고 교육도 시키시고 뭐 못된 버릇 하면 혼도 내시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건 부모 다음으로 만날 수 있는 건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원 선생님. 근데 학원 선생님들은 그런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의 인성교육의 사명감을 가지고 학원 선생님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설사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도 이 학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면 또 부모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죠? 이 아이들은 학원도 못 가잖아요. 거의 학교 생활이 전부인 이 아이들, 요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생님들. 하지만 이 반대에 있는 부유한 집이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부모도 교육을 잘 받았고 그죠? 부모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학교가 안 되면 학원에 좋은 학원에 비싼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서 비단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부모들 밑에서 자란 이 정서가 마른 아이들, 사람을 보면서 아파할 줄 모르는 아이들, 사람을 괴롭혀도 그게 어떻게 나쁜 건지를 모르는 아이들, 그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 잘못을 하면 부모가 와서 뭐로? 돈으로 다 해결을 하죠. 뭐 법관을 매수를 하든 검사를 매수를 하든 경찰을 매수를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 해가지고 자기 아이만 빠져나오게 만들잖아요. 뭐 그런 드라마나 그런 케이스는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신문 지상에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근데 나중에 보면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괴물로 자라 있죠. 몬스터로 자라 있어요. 그 괴물이라는 의미가 진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구분을 못하고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 다 옳은 일이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내 이익에 우선하면 되는 거고 지금 뭐 이 부모님들이 뭐예요? 학교들 새로 이제 좋은 시설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 공사를 한다 그래도 내 아이 졸업하고 나면 그런 공사를 해라. 시끄러운데 내 아이 공부하는데 음?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부모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 해에 부모들은 가만히 있어요? 학교 시설을 좋게 만든다는데도 그렇게 해놓으면은 내 아이가 남은 1년이라도 거기에 다니면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게 교실 하고 좁은 복도만이 아니라 조금 널찍한 곳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자랄 수 있다는데도 싫대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공부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드리고 주고 싶어서 이 부모님들은 그러실까? 아, 당신들의 재력도 든든하신데 아이 나중에 잘 키워가지고 아이가 정말 원만한 아이로 잘 자라면 그 재력을 나눠주시면 그 아이들 그거 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너무 철없는 소리라고 들으시겠지만은 그런 부모님의 이기심, 그런 부모님의 그 뭐죠? 이거는 이런 언어들을 애들 앞에서 보여주고 애들을 플랜카드를 들게 해서 거리에 내 보내고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내 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이런 분한테는 이런 아이들은 희망이 없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우울했어요. 며칠 동안.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스카이 대학들을 가고 스카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 친구들이 사회에 전문직을 가진 직업들을 가질 텐데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이런 아이들이 결국엔 사회에 전반적인 이 나라의 전체적인 이 구조, 파워를 이 친구들이 다 가지고 나중에 살 텐데 그렇게 되면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좋은 나라가 되고 살고 싶은 나라가 되고 정말 이성적인 나라, 그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고 선한 것을 보면 선하다고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을 보면 알아보고 아 저렇게 좋은 사람은 참 귀한데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구나 그런 걸 알아보고 또 그런 좋은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절실하게 저도 그런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정말 너무너무 부러웠었어요. 그 친구의 인성이 너무 부러웠고 그 친구가 그렇게 자란 그 마음이 너무 부러워서 제가 그 친구 옆을 맴돌았었는데 그건 뭐예요? 내 마음에 내 눈에 가난하게 자랐지만은 그런 친구를 볼 수 있는 나의 눈과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내가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어느 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돈 많은 아이들보다 그런 친구가 눈에 들어오고 그런 친구와 같이 친구가 되고 싶고 내가 배울 게 굉장히 많은 친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게 같이 나쁜 짓을 하고 같이 게임을 하고 같이 돈을 훔쳐서 PC방을 가고 이런 친구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 눈 피해가지고 다른 짓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성숙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말 선하고 이런 친구랑 친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 근데 부모님들은 만일에 그런 아이를 이렇게 있다 그러면 부모님은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들은 그리고 무조건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만 친구 때라 그러고 절대로 원만해도 공부 못하는 아이하고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 친구하고 같이 가까이 하려 그러면 학교로 옮겨버리든지 막 이런 수단까지 써가면서 내 눈에 이 세상에 내 아이밖에 안 보이는.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저는 이 부모님들 마음 자체가 단단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모님들이 자기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 단단하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때 따뜻함을 느끼고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이런 걸 아시는 부모님은 이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대나 사대가 굉장히 교대 사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훨씬 많이 중요해졌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 마던 현대 사회에 예? 이 현대의 이 교사들의 역할이
그전에 막 공부 열심히 가르치고 이런 교사의 역할보다 더 한 수 더 떠서 공부는 무조건 잘 가르쳐야 되고 거기에 이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진 교사 그런 교사가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눈을 가진 교사 제가 어디다가 정리를 해놓고서는 다른 데로 옮겼는데 잠깐만요. 그 교사들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 신의 눈을 가진 교사들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신의 눈을 가진 교사들 그 신의 눈이 뭐예요? 아이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죠? 아이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쳐하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과목을 잘 가르치는 건 기본이에요. 공부를 잘 가르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아주 철저한 자기 철학과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들이. 인성이 괜찮은 선생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decent person decent person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아이들의 그 장점과 단점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그 마음의 그 힘든 고통 아이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고 그죠? 그런 선생님들은 어때요? 그 선생님 자체가 굉장히 사람 기술이 좋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이런 기술이 좋고 그런데 뭐가 걱정인지 아세요? 제가 너무나 우울했던 게 이 선생님들이 교대나 사대가 대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교대나 사대가 미국처럼 입학 커트라인이 낮은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엄침남, 언침 뭐라 그래 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자식들 내 아이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그런 어떤 인성적인 것보다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이 세상에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웠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 적겠죠.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 어떤 친구가 저 친구는 마음이 별로 안 좋네. 저 친구는 조금 질이 안 좋네. 저 친구는 어떠네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친구가 되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 번도 부모가 그런 교육을 안 시켰고 또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아주 싫어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버릇없이 행동을 하거나 아이들이 아이들로서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이랬을 때 선생님이 혼을 내거나 훈육을 하면 부모가 득달까지 쫓아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심지어는 선생님 따귀를 때리고 선생님을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하게 만들고 자기 아이 앞에서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의식으로 이 부모는 자기 자식한테 너는 나중에 커서 나한테 함부로 해도 돼. 이 소리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커서 자기네가 파워가 생기면 이 부모들한테 똑같이 하겠죠. 왜 부모가 남한테 한 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죠? 남한테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도 함부로 해요. 이런 친구들이 결국엔 자라서 왜냐하면 교사라는 직업이 안정된 직업이라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교대나 사대를 오면은 이 친구들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아무 정서적인 교감을 못 느끼는 정서 장애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법을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리고 부모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혼나는 일조차도 없고 그렇게 했다가는 부모가 나서서 난리를 하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 어려운 집안에서 온 아이들, 부모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집안에서 온 아이들, 이 외로운 아이들, 힘든 아이들을 어떻게 교감을 하겠어요? 이런 선생님들 눈에는 이 아이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 앞에서 그렇게 못 사는 집 아이들을 쓰레기 취급했듯이 이 아이들도 어쩌면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못 느끼고 이 아이들은 원래 그렇게 그냥 의미가 없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사의 사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교직을 오는 것도 저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알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아파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나에게 조금 해가 되더라도 모두가 좋은 거면 내가 좀 한 발 양보할 줄 알고, 세금이 올라가면 모두를 위한 세금이다 생각하면, 내가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조금 마음은 불편하고 세금을 내는 게 조금은 억울하지만 모두를 위한 보편 타당을 위해서 내가 그냥 세금을 내고, 막 그렇다 그래서 막 그냥 다 바꾸고 막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부자들은 더 부자로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지는 사회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이제 참 많이 우울하죠. 이런 생각을 하면 미국과 한국의 문화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굉장히 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막 아둥바둥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요. 물론 아이들을 이기적인 아이로 키우는 부모들은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막 그냥 아이들 중심으로 키우고 뭐 이런 부모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선생님들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격 소양 교육 뭐 이런 걸 아이들한테 별로 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느꼈던 게, 한국의 기독교와 미국의 기독교가 너무나 다르다는 걸 느끼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한국은 교회를 가는 행위 자체를 종교 행위를 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교회를 가는 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이웃하고, 의사들도 우리나라도 그런 의사들이 많겠지만은 미국엔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 의사들 중에서 굉장히 의료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어려운 아이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 치료를 해주고, 저도 그렇게 해서 저희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의사가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지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려운 학생들,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거의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그 의료비를 안 받고 무료로 아이를 분만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한 달에 몇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해서 그런 이제 학생들, 특히 가난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게 뭐죠? 그 임신 중절을 안 하고 아이들을 낳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서 그 생명을 탄생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좀 더 괜찮고 아이를 너무 원하는 가정으로 이렇게 입양을 보내는 그런 그 기관에서 이분이 일을 하면서, 근데 그런 의사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단지 이제 제가 이 의사한테 간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가도 실천을 하고 살아요. 삶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그런 분들이 물론 이제 뭐 그냥 구급 그 기독교인들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널쩍널쩍하니까 그렇게 막 우리처럼 막 우리도 이제 지방에서는 널널하게 조금 살았는데, 이제 서울이란 대도시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밀집이 돼서 사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냥 더 옆에 막 사람에 치여가지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민족성이 그렇게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정말 좋은 민족이었어요. 흥도 많고 정말 우리나라 옛날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민족이었는데 제가 밖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제가 한국말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한국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미국 교사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특수교육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특수교육은 사명감만 가지고 만들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장애 아이들일수록, 장애라는 그 진단을 받은 아이일수록 굉장히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냥 뭐 장애라 그래서 AN 장애가 있는 걸 전제해서 막 가르치고 그냥 끝나는 선생들이 아니라, 장애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한 그 부분을 선생이 그거를 월커를 해서 그걸 강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일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오늘은 아무튼 제가 조금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조금 예민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특정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또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의 선생으로서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세상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나 극단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자식 이기적으로, 지역 이기주의로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분들도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안 그렇다는 걸 알면 물론 환상일 수 있지만 조금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우울한 몸살을 앓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